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도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하고 정보가 많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열흘째 격리 당하고 있는데요. 사실 격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보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뭐 뉴스 기사나 차트 움직임이나 뭐 그런 걸로 완전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떤 전문가의 뭐 조언이나 코멘트들은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이 답답함을 느꼈고, 좀 아무리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 포트는 보통 외국인이 주도하는 대형주 포트니까 좀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변명 드릴 것도 많고 하지만 일단 좀 차분하게 시장을 정리해가면서 좀 더 나은 이제 그런 향후의 모습을 좀 기대하면서 그래도 시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를 보시고 저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참조하시는지 약간은 그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느꼈고요. 저희 같으면은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 한 세네 번씩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주거든요. 현재 업종이 어떤 게 오르고 있다. 어떤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올랐던, 뭐 오늘 같으면 뭐 철강이나 이쪽 부분이 좀 강세를 띠면서 소비, 목재 이쪽이 좀 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PB들이 각자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소한 거라도 적어도 이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도움이 되던 제가 재가공을 하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어떤 정보들을 좀 드리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뭐 좀 하필 타이밍이 이제 제가 좀 적중률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라서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좀 답답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5월 시장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 오늘 시장은 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FOMC가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 힘든 종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이제 우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신차 공급 부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 이노션, 만도, SL 같은 부품주, 그리고 부품주에 조금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KCC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유리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점유율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세가 더 기대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동차 업종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의류 재고 부족 관련해서는 영업무역이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이제 같이 묶어서 소개해드렸던 한세실업과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좀 아무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업종별로 묶어서 같이 떨어지거나 같이 오르면은 어떤 업종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사실 주도하진 않죠. JS 코퍼레이션은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회사고, 영업무역은 탑티어고, 신세계 같은 거, 필라 같은 거. 한세실업도 나름대로 이제 높은 등급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무역만 오르고 나머지 두 개가 좀 빠지면서 업종별로 묶어가는 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런 보는 시장의 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업무역 고르신 분들은 정말 다행인데, 나머지 두 개 고르신 분들은 또 본의 아니게 또 민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비재 부족도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어쨌든 코로나에 당면하겠다라고 24일 날 위조 달러 어치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일단 6월 말까지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어떤 전반기에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과 뷰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고 많이 노력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CPI 이슈가 있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락되면서 빠르게 해소되는 모습이었고,
K반도체 얘기가 나왔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K반도체에 대해서 힘쓰고, 그다음에 뭐 세액 공제, R&D 센터에 대한 세액 공제, 고용 증진, 시설 투자에 대해서 어떤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일으키나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죽을 쓰고 있어요.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단은 아직은 워낙 그 철강 관련 주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8만 원 이하에서 오늘같이 시장이 오르는데도 삼성전자가 빠졌다라는 것은 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개인들이 뇌피셜인데 개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포기, 왜냐하면 또 SK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담아서 6월 FOMC까지 좀 들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간과하기에는 좀 생각보다 큰 이슈인 것 같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도 반도체 육성에 대한 포커스를 집중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와 실리콘웍스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적중률이 낮다 보니까 두 개 취향 따라서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만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에서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수를 했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의약품 삼바가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 전기전자 하락폭 컸던 부분들 반등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주력 종목은 자동차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인터넷 관련 화장품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5월 18일 날 오늘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백신 2천만 도스가 정확히 어떤 단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외에 공유하겠다라는 이 의지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이 오늘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중요 뉴스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되었던 4월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800만 정도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6월 FOMC에 더욱더 이제 시장을 집중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부족, 오늘 원자재 부족 때문에 시장이 난리 났었습니다. 철강 관련주가 완전 폭등했어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관세 정책을 점검하겠다. 미국에서 원자재 부족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들이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정리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일부 여는 총재들은 시장이 좋으니까 일단 자산 매입 축소도 검토한다. 시장에 돈을 빨아들여서 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을 흡수하자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관련 이슈가 이런 내용들을 다 이겨내면서 시장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반도체 5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시장에서 선전포고를 한 내용이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는 3170선에서 등락, 그 다음에 방향성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왜냐하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진짜 확률이 낮은 게 개별 업종들만 움직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하이닉스만 움직이고 의료 업종이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 움직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 기관 매수 특징이고요. 이게 방송 꾸준히 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관들 인버스 샀다가 그다음에 레버리지 샀다가 지금 뭐 잡주들 샀다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주도하는 시장은 늘 이렇게 속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좀 사이클이 잘 맞고 사대가 잘 맞으면은 좀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한 발이 빠르거나 한 발이 느리거나 좀 엇박이 난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SL이 오늘 10% 넘게 올랐다면 이제 만도가 안 올라서 만도를 따라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강심장이 있었을 텐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좀 사면서 오히려 그 대형주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랬는데 만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제 의견을 드리면 좀 판단을 이제 조금 워낙 제가 이제 외국인 시장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보시고 판단은 꼭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종 오늘 아까 엇갈리는 모습 보여드렸고, 일자리는 에스코넥 그다음에 윌비스가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수급도 늘어나고 있고, 내년 4월까지는 결국에는 일자리가 한두 번 기회는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어느 당 정책이라도 일자리 관련돼서는 빼놓을 수 없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두 개예요. 에스코넷과 윌비스. 캐시글라스는 제가 워낙 비중이 커서 계속 가지고 있고요. 화장품도 아모레와 코스맥스 뭐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화장품 중국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중국 보시면 상방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나 그때 말씀드렸던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여러 가지 화장품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도 코스맥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글쎄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또 이렇게 히어로들이 등장하면서 수급 다 가져가고요. 그래서 참 맨날 같으면 이게 기회라고 보였을 텐데, 언젠가는 원자재 가격이 좀 밀릴 테고 그 수급이 다른 데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들어가 있을 텐데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침체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튼 제 스타일대로 계속 뭐 이런 게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온라인상에서 대면하다 보니까 이게 괜히 또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대한제강이 오늘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 뭐 현대건설기계 뭐 다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1,000만 원만 살짝 담가봤고요. 시장을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차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중국 증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방을 뚫어내면서 아주 좋은 지지선 위에서 놀다가 뚫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석적인 차트 모양 보였고요. 한국지수 3170선에서 등락하면서 오늘 막판에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상승은 했지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주지 않았고, 이게 더 업종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시총 상위에 있는 거 보면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전기, 그다음에 뭐 SLT용 의약품, 뭐 여하튼 다 보면은 시총 상위에 있는 게 지수는 올라줘 좋지만 이게 또 업종별로 묶어서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거의 2주 연속으로 매도, 하루 이틀 빼고는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심이 코스피 쪽에 약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개인들이 지칠 때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매수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업종들이 특히나 오늘 이제 철강 뉴스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또 8시 뉴스 하겠죠. 이따가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부족하다 뭐 나오면 그래? 이 재미없는 삼성전자를 좀 팔고 사볼까 할 때가 또 기회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담아주면 또 시장이 분위기가 확 바뀔 텐데, 일단 조금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일단 중요 지지선을 지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121선이 중요하고 200일선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지금 121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 수급이 2주 동안 빠져있는 동안 이렇게 나온 결과물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빼먹었네. 삼성전자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2주 동안에 외국인이 부재하는 동안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121선을 하회하면서 일단 지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래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로 8만 원에서 좀 망설여지는, 대부분 이제 손님들은 9만 원 이상에서 혹은 8만 원 이상에서 들고 있거든요.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기관이 삼성전자를 좀 샀고 레버리지 하이닉스를 사면서 일단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은 현대차, 기아차, 대우건설, 효성TNC는 진짜 엄청나네요. 만도 있습니다. 만도. 상대적으로 개인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다고? 같이 매수를 했구나. 인버스도 같이 샀네요.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삼성전자를 사면서 인버스로 해지하겠다라는 게다가 레버리지네요. 이거는 저도 이제 끝나고 나서 보는 거니까 몰랐습니다. 어쨌든 잠깐 혼란스럽긴 한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상으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으로 큰 이벤트가 어쨌든 백신, 그다음에 6월 FMC 큰 이벤트들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1,000만 원 담궈놨습니다. 저는. KCC 글라스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워낙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서 일단은 KCC 글라스의 가장 큰 비중을 제가 들고 있고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업종에서 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점 뚫으면서 오랜만에 좋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에는 한세실업 또 이건 뭐 올랐다가 빠졌다고 볼 수 있나요? 뭐 한세실업은 전 담지 않아서 소개만 드렸었던 건데 원래는 같이 가야 돼요. 영업무역하고 한세실업하고 차트 모양 보세요. 이게 참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은 조금 성향이 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적이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하는 회사라서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회사인데 대주주 지분 변동이 약간 있었던 게 좀 흠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밀릴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무역 조금 들고 있고 JS 코퍼레이션 조금 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약간 손실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저도. 아무튼 이거 가지고 계신 분 좀 약간 힘드시고 저를 많이 원망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좀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보고 있는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 수혜주를 물어보셔가지고 구독자분이 그래서 KB금융하고 신한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대 마진을 많이 남겨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출을 점점 또 풀어주는 입장이죠. 이번에도 오피스텔하고 또 비토지 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LTV를 70%로 완화하겠다 또 발표를 하면서 또 그쪽에 또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일단 또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대출 마진도 많이 남겠죠.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